쏠쏠TV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만나서 조금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목적 아닙니까? 네. 자, 하수는 선호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물건을 찾아요. 선생님, 나는 용산 아니면 안 돼요. 이러고 돈을 한 2억 갖고 와. 용산에 다가구를 사고 싶다 그러면서 돈을 한 10억 갖고 와. 그거는 수능 점수가 안 되는 사람이 서울대 시험 보겠다는 거 똑같은 거야. 하수들일수록 자기가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 그리고 그 지역이 뜰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공부를 해갖고 와서 영등포가 뜬다는데 이러면서 막. 근데 고수는요, 투자 수익률을 찾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높으면 독도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번동 얘기하면요, 번동? 아이고, 나는 뭐 그런 동네 몰라요. 뭐 시골 아니야, 뭐 이런 거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땅값이 쌀수록 비율이 높다고. 자, 강남이나 용산이 좋은 줄은 초딩도 알기 때문에 싸고 좋은 물건 찾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찾기 힘들어서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도 저도 찾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급적 거래를 시켜야 서로 좋고 나도 또 보람이 생기고 돈도 버는데, 강남이나 용산은 물건 찾기 진짜 어려운데 또 본인이 또 원하는 물건은 눈이 높아가지고 이것도 이나마 이것도 괜찮을 거라고 해서 주면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러면 서로 찾다가 지치거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볼 때 빨리 물건을 사서 빨리 선점해서 갖고 있는 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자꾸 부동산 좋은 동네는 계속 오르거든. 그나마 투자 수익률이 높은데도 나중에 알려지면 높은 거야. 내가 그래서 가로택 정비사업을 지금 빨리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가, 가로택 정비사업이 좋은 줄로 자꾸 알게 돼서 사람들이 자꾸 투자를 해서 소문이 나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나서 이러면 분명히 규제가 들어가요. 지금 가로택 정비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도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처럼 실거주 의무도 없어요. 지금 온갖 혜택, 규제를 다 풀어놨다고. 이것만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다만 이게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소규모로 해서 돈이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이것도 이제 금방 알게 되면 이것도 분명히 규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수익률은 줄지. 자, 하수는 돈을 모아서 투자하려고 해. 열심히 지금도 돈을 모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직장생활 6년 해가지고 1억 모은 여자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자랑이라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싫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이 여자가 인생이 불쌍한 거야. 야, 6년 동안에 1억을 모으려면 그분이 연봉이 얼마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삶이, 지금도 양말을 꼬매서 신고 콩나물가 깎아가지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돈은 쓰레기거든. 옛날에 은행에다가 돈을 1억을 갖다 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주던 시절에는요, 돈을 장독대 밑에 파묻고 집에다가 금고에다가 쌓아놓고 모아야지. 금이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에 가져가봤자 이자 없잖아요. 그럼 돈이 쓰레기라는 얘기잖아. 그 쓰레기를 왜 모으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금리를 떨어뜨릴 때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하거든. 그래서 돈이 풀리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이래 사업을 해서 경제를 일으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자본을 흡수하잖아. 그게 통화 정책인데, 그러면 금리를 내렸으면 빨리 돈을 빌려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아직도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거지. 돈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절대 모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돈이 모이는 속도가 부동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왜? 화폐 가치는 떨어지거든. 계속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그 반비례로 뛰잖아. 그래서 나는 그 여자분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정렬로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6년 동안에 나한테 왔다면 나는 그거 6배로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만났으면 그 고생을 안 하고 6년 동안에 1억을 모으려고 그랬으면 친구들 관계 다 끊어졌을 거야. 뭐 제대로 밥을 사 먹기를 해, 여행을 한번 가기를 해,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한번 입으면 받겠어. 참 불쌍한 거야. 차라리 금을 모아야지. 근데 고수는 먼저 돈을 빌려서 하는 거야. 왜? 돈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빌릴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막 처음에 빌려줬잖아. 이자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막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자율보다 더 높은 임대 수익률에 투자하면 내가 이기는 거지. 돈의 논리는 간단한 거지. 내가 은행 이자율이 3%라면 나는 4%의 이익에만 투자하면 내가 이기는 거지. 그럼 이자를 내고도 남지.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은 돈일 뿐이야. 돈은 종이거든.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5억을 집어넣고 1년이 지나면 이자만 주는데 그 5억은 그대로 있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이 5억짜리가 그냥 5억이 아니잖아.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돈은 상승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임대 수익률로 매달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고.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거거든. 그래서 돈이 저금리 시대에는 자산 가치를 증식해야 돼요. 근데 돈은 자산 가치가 증식이 안 되잖아. 우리가 전세금을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는데 집값이 올라서 전세금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수야. 자, 우리 같은 고수는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나한테 주인이 2억의 전세금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2억을 갖고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봤더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때 네가 나한테 줬던 2억은 지금 1억 8천만 원이 된 거야. 실제 가치는. 외형적으로는 2억이 그대로지만 실제로는 1억 8천이기 때문에 다시 2억을 채워달라고 2천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은 2억 2천으로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2억이지. 이해가 아직도 안 되나?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산 가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결국 돈을 모은다는 얘기잖아. 절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전세를 사는 사람은 무조건 자산을 가져야 돼. 근데 자산을 내가 가지려고 그러면 거주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야, 떠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를 살지 말고 월세를 살면 돼. 그럼 6억짜리 전세 살던 사람이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에 살면 5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6억에 전세 살던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계속 자산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계속 추락하니까 자기는 돈만 까먹고 있지만 월세가 200만 원이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눈이 돌지. 생돈이 나가니까. 근데 5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잖아. 그걸로 화폐 가치를 이기는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산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딱 하잖아? 그러면 종잣돈을 딱 모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사는 거야. 자기가 임대료 내는 것보다 이자를 내는 게 싸요. 저금리 시대에서는. 잘 계산해봐. 월세가 500이야. 그럼 1년에 6천이지. 만약에 여기 동네에 임대 수익률이 4%라고 계산한다면 이게 15억의 부동산을 내가 매입할 수 있는 돈이 돼. 내가 15억의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익률 4%로 내가 임대를 놓으면 한 달에 600만 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야. 500만 원씩 들어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은행 이자로 만약에 내가 환산한다면 은행이 3%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내가 20억을 빌릴 수 있는 거냐. 차라리 은행에서 20억을 빌려가지고 이 15억짜리 부동산 사는 게 낫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게 월세 내는 것보다 싸다고요. 저금리 시대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금리 시대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저절로 끌어올려지잖아. 그리고 후발주들이 계속 따라붙잖아, 지금. 이미 돈 많은 애들은 부동산을 팔아요. 근데 지금 돈 없는 애들이 계속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 그러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 월세를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그냥 장사해가지고 계속 돈만 더 벌려고 그러는데, 장사가 요새 코로나처럼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건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자산 가치가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네 빌딩부터 사잖아. 또 공장을 사고. 그거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 변호사들도 당신 10년 지나면 먹고 사는 거 말고 집 하나밖에 안 남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당신네들은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금리가 오는 시대 때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 그래가지고 빨리 그 동네에 월세 잘 나오는 부동산을 사. 그래가지고 당신이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고 그걸 가져봐. 그렇게 하는데 인생 구제해 준 사람 많아. 지금도 월급쟁이들은 그 월급 받는 데 맛을 들여가지고 그 월급이 평생 나올 줄 알지만 주인은 충성스러운 사람과 소처럼 일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쓰다가 이용 가치가 다 되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 없이 살다가 회사를 나오면 그날로 도시빈민 근로자야. 그런데 주인이 주던 밥을 먹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빚을 지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빚을 지면 밤에 잠을 잘 자야 돼. 왜?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갚지 마. 대출을 이빨 받아서 아파트를 사면 돈 벌어가지고 먼저 대출비부터 갚는 사람 있어요. 잘 봐. 1억을 빌리면 이자가 연 2%면 내가 이거를 갚으면 1년에 200만 원이야. 나는 1억을 가지고 재테크를 200만 원 한 거야. 나 같으면 1억으로 투자를 해서 5, 6%의 수익을 올릴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초딩한테 1억을 줘봐. 야, 너 1억 갖고도 한번 돈 불려봐. 그러면 초딩이 은행 갈걸? 왜? 실력이 안 되잖아. 근데 조금 수준 있는 애들은 뭐 주식 한다고 그러고, 또 조금 수준 있는 애들은 뭐 부동산 한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은 사업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익률 싸움이잖아. 그러면 내가 1억을 빌려서 1억의 대출을 빚을 갚는 사람은 재테크를 2%밖에 안 한 거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걸 왜 갚아? 금리가 올라가면 갚는 거지. 그러니까 돈 벌면 대출 먼저 갚아야 돼. 그게 부모님이 잘 배운 거야. 부모님이 빚 지고 살지 마라 그래. 빚은 나쁜 거.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기아 이놈들은 다 죽일 놈이야. 걔네들 다 빚쟁이들이거든. 정부는 빚쟁이 아니야? 은행은 빚쟁이 아닌가? 그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잖아. 화폐를 찍어내는 순간에 인플레이션 조정이 되면서 화폐 가치 떨어지거든? 그럼 자기 빚은 줄잖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빚쟁이가 좋아지잖아.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왜 자꾸 화폐를 찍어내겠어?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돈의 논리를 알아야 돼. 돈은 금이 아니야. 이미 금이 아닌 지가 오래됐어. 옛날에는 돈이 금이었지. 그러나 월남전 이후로 돈은 금이 아니잖아요. 막 찍어내잖아. 그러니까 돈은 종이란 말이야. 돈은 약속이야. 왜 돈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을 돈으로 받거든요. 세금만 돈으로 안 받으면 여러분이 돈을 모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세금을 돈으로 받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돈은 약속이거든. 은행권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모으지 마. 그러면서 돈이 돈을 번다고 푸념을 한다고. 돈 없이 또는 적은 돈으로 하는 게 부동산 투자야. 그래서 부동산은 안목이 있고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비싼 학원비 내고 학원 다니고, 영어 배우려고 영어 학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주식 투자한다고 주식 공부하면서 부동산 공부는 안 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인데. 그리고 세계가 기기묘묘하거든.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아파트 투자가 전문자라서 그래. 자, 아까도 말했지만 고수는 사는 순간 돈을 벌지만 하수는 사고 나서 오르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야. 사면서 돈을 벌어야 돼. 화장하지 않은 김태를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오셔. 내가 화장하지 않은 김태를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하수는 남이 지은 집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거야. 고수는 낡고 허름한 집만 살아다녀. 자, 건물을 보지 말고 땅을 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집값은 오르고 땅값은 순식간에 오른다. 아파트는 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집은 막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은 유한하다고. 그래서 아무리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도 서울의 땅값이 오른 것만은 안 돼요. 지금도 서울의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 서울의 땅이라는 건 뭐냐면 단독 다가구 같이 이렇게 헐고 새로 뭘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땅의 관점에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아파트는 내 땅이 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동으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내 땅만 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가치가 없어. 근데 오래된 재건축은 그나마 땅을 내가 출자해가지고 거기다가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가치가 좀 있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낡고 허름한 집, 즉 땅을 사라. 도심 땅 투자를 하셔야 돼. 그거 한 방이면 딱 끝나.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인생이 해피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나한테 배워서 해야지. 허름한 땅을 사라. 자, 하수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부동산 값이 오르는 불로소득을 기재해.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잘 운이 맞아가지고 막 올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렇게 오르는 집값이 과연 오른다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가 올라요. 임대료가 오르면 장사하는 물가가 올라요. 그럼 자기가 나가는 지갑이 얄팍해지는 거 몰라. 그리고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집값이 오르는 게 뭐가 좋아요?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 비용만 올라가서 재산세만 많이 내고 동네 물가만 오르는데 집이 두 채 있는 애들이야 뭐 하나 팔면 되니까. 근데 하나 팔려고 그러니까 양수 중과세 때리고 막 난리 치니까 못 팔고. 그게 정상적이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로소득을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또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나라에도 발전이 되고 나에게도 발전이 된 투자를 해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발행위를 통해 부가가치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라고. 그게 진정한 투자고 정말 많이 벌어.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바로 개발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도 피가 안 붙거나 덜 붙은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낡고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이쁘게 화장을 해서 돈을 버는 거. 그런 걸 하셔야지. 왜? 시장 상황에서 아파트가 오르는 것이 과연 이거는 언제든지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땅을 사서 부가가치를 내가 올려가지고 하는 투자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고 실패할 수 없어. 왜? 땅은 새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역세권의 용적률 올린다 그러고 군사보호지역 해제하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아파트 때려 짓겠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되면 아파트가 지금도 아파트가 넘치는데. 그런데 얼마나 아파트. 근데 땅은 서울의 도심 땅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어떻게 남산이라도 까부술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을 들먹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시는 건지 올바른 방향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데서 기본이 설정이 된 거예요. 이걸 알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이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건을 찾아다니고 줘도 못 가져와. 당신도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주변의 고수를 찾아다니면 한 수 배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앞으로 한 번만 딱 투자하면 돼. 여러 번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투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복잡하게 두 번, 세 번 해. 세금도 비싼데.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날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저거 안 돼.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